야, 소프트웨어공학 개론, 오늘이 13주 차입니다. 13주 차 첫 번째 강의인데요. 그, 오늘 주제는 이번 학기의 제일 마지막 주제인, 어, 품질 보증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공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 가지 활동들, 우리가 코딩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요구를 찾아내고 그거를 잘 정리하고 또 설계를 하고 또 그것을 코딩하고 잘 우리가 개발했는지 또 테스팅을 하고 또 나중에 릴리스한 후에는 우리가 유지보수 작업들을 하는데 오늘 배우는 이 퀄리티라는 개념은 여태까지 한 것들의 어떤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고요. 꽤, 그,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 뭐가 좋은 소프트웨어인지, 그런 거를 정의하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여러 가지가 꼭 이 소프트웨어 공학 우리가 개발하는 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링에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금 IT 이 기술이 요즘은 다른 쪽의 기술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자일 여러분들 배웠는데 애자일도 사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퀄리티 개념이 꽤 많이 지금 그 다른 산업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일이 돼서 원래는 우리가 한 강좌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강좌 반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우리 재윤이 얘기 안 했던 거, 한 거, 이번 학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 목차를 보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게, 품질 보증이라는 작업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와 측정,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개선, 뭐, 여기 네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하고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 진짜 개발할 때,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사거나, 한 끼에 밥을 먹거나, 아무거나 먹지 않죠. 여러분들 아마 요즘 그 맛집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리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끼를 먹어도 똑같은 한 끼가 아닐 거예요. 그죠? 옷을 사도 아무 옷이나 우리가 사지 않죠. 그죠?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소프트웨어도 좋은 소프트웨어. 그죠? 그러니까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자체도 뭐 아무거나 뭐 우리가 쓰진 않죠. 그죠? 우리 앱 하나 깔는다고 해도 다 리뷰 보고 이게 품질이 좋은지 다 따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는 활동을 우리가 품질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요. 우리 교과서에도 이게 그림 12.1에 보면 거기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뭐 OS나 뭐 어떤 CD로 어떤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 거기에 문구들이 하나 담겨져 있죠. 이 소프트웨어는 따로 우리가 워런티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자체로 그냥 판다는 그런 문구들이 다 있어요.
우리 뭐 지금 윈도우 쓰는데 윈도우 10 뭐 사실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책임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오죽 에러가 많으면 그렇게 해서 팔까요? 다른 제품 같은 거는 뭐 결함이 있으면 바꿔준다, 뭐 자동차 같은 거 10년 워런티 한다, 뭐 다 그렇게 팔잖아요. 그만큼 소프트웨어는 결함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결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질 보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회사에 나가면 품질 보증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또는 알아도 잘 안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테스트가 그냥 품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테스트라는 거는 코딩한 이후에 너무 늦게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오류를, 결함을, 어, 좀 방지하는 그런 대책은 안 돼요. 그죠? 굉장히 좁은 차원만 다루죠. 그죠? 소스 코드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들 또는 원한 게 담겨져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코드 품질에만 향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만 가지고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이 리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텐데 테스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그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스 코드 짰다, 아니면 설계를 했다, 아니면 요구 분석을 했다, 그러면 동료들 또는 어떤 인스펙션 회의를 통해서 그게 맞는지를 한번 검사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력 대비해서 우리가 결함을 발견해내는 확률이 많고, 예전에 우리가 첫 시간인가 두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테스트할 때 발견한 에러는 굉장히 늦게 발견한 에러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데 뭘 뜯어 고치는데 드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요구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뭘 고친다? 아직 코딩이 안 됐기 때문에 고치는 게 그렇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품질 보증이라는 개념은 검토, 검사, 뭐 감사, 그다음에 뭐 테스트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발 이후의 시각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품질이라는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또 그거를 피드백 받아서 계속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 그런 활동을 모두 우리가 품질 보증이라고 합니다. Quality Assurance. 그래서 QA 팀에서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우리가 적절한 표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하고, 예전에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팀들이 우리 회사는 이런 방법과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해보고 모니터링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새로운 걸로 바꿔보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활동을 품질 보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품질 보증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테스트하겠다, 뭐 어떻게 리뷰하겠다, 미리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QA팀이 품질 보증 활동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걸 관리하고 그걸 검증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팀이 개발할 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처럼 품질 보증팀도 품질에 대한 목표. 야,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는데 뭐 결함 비율이 뭐 1000라인당 뭐 한 4개, 4개, 5개 정도까지는 좀 낮춰보자.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그걸 평가해보고 개선한다든지 이런 모든 활동을 품질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조업에서
QC라고 있을 거야. 아마 산업과학과 애들이 많이 자격증 따는데, 퀄리티 컨트롤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냥. 그 퀄리티 컨트롤은 대개 회사에서, 제조업에서는 어떤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 오류라든지 설계하는 과정에 오류를 찾아내는 그런 데 집중이 돼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코딩하는 거, 설계하는 거 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나 뭐 이런 예상치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발견해도 바꾸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품질 보증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아마 이 중에도 그 나중에 회사 와서 뭐 상당히 수년, 수십 년 동안 개발을 잘 한 다음에 뭐, 뭐 CIO로 칩 IT 쪽에 어떤 그 책임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QA 팀에 상당히 이제 개발이 능력이 굉장히 많고 경험이 많다 그러면 아마 이런 QA 쪽에서도 또 일하게 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개념. 여러분들은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뭐 여러분들 휴대폰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휴대폰, 좋은 휴대폰은 어떤 걸 좋은 휴대폰이라고 정의하나요? 네, 이게 뭐 대면이면은, 예,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 그죠? 예, 기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 그죠? 뭐 그런 것도 품질의 중요한 요소겠죠, 그죠? 기본적인. 또, 뭐 배터리가 오래 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뭐 성능이 좋다든지, 카메라 성능이 좋다든지, 그죠?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것, 뭐, 안드로이드로 할 건지, 뭐, 아니면 아이폰 쪽이 좋은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품질에 대해서 관점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그 품질 활동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품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품질을 정의한 팀은 그냥 결함이 없는 정도만 만들어요.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그거를 품질로 했다가는 잘 안 팔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요, 그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품의 전반적 요소를 다 품질을 보는 거죠. 고객이 뭐 이 제품 바꿔줘 그러면 바꾸는 것까지 또는 이미지까지 나중에 이게 내구현안에 얼마나 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고객이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품질에 대한 개념은 음, 어떤 걸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개발할 때 우리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 쓸모 있다거나 적시성 우리가 어떤 제품이 정확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와야 되는 거. 그다음 뭐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언제 이게 개봉되냐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품질, 가치, 감정 어필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그 우리가 고객 만족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고객 만족으로 생각하면 되게 개념이 커져요. 다 컨트롤하기 어렵다고요. 네, 그래서 음,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품질 보증에서는 이제 다른 개념을 쓰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요구한 데서 요구한 거하고 맞으면 다 좋은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그죠? requirement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면 그게 좋은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정된 요구사항이나 디자인 준수를 잘 했으면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얘기할 때 뭐 카메라를 산다. 그럼 카메라의 해상도가 얼마냐? 이게 카메라가 뭐 SLR이냐? 뭐 카메라를 규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 품질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광감도라든지 프레임 속도라든지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제품이니까 그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속성을 정의해서 그 속성들을 따져보고 필요하면 그 속성을 우리가 측정한다든지 평가해 본다든지 이런 것으로 좋은 소프트웨어로 정의하자. 그런 개념이 제일 일반적이고 제일 그래도 수긍이 가고 그게 국제 표준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거는 이제 지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또는 사용자 요구가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정확하게 품질에 대한 특성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그 국제 표준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 특성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품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보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품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혹시 보안 쪽으로 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안 쪽에는 그 CC라고 있는데요. 보안 쪽의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이런 절차를 따르세요라고 표준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증을 해주고 그러는데 다 이것들이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만드는 어떤 좋은 절차, 프로세스를 정의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품질 특성들을 잘 모델로 정의한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몇 가지 뭐 소개를 할 텐데, 어, 그,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관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고 에러가 적어서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좋고 다른 시스템하고 잘 데이터도 호환된다든지 통합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요소에 결정하는 어떤 품질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뭐 어딘가에 다른데 음, 포팅하거나 뭐 재사용하거나 뭐 이 프로덕트를 다른데 쓰는데 좋은 속성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다른 OS라든지 다른 플랫폼에 포팅할 수 있는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도 쉽게 이게 어떤 컴포넌트를 떼다가 다르게 쓰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시스템하고 서로 데이터도 교환하고 네트워킹이 돼서 서로 호환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 중에 이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이렇게 고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에서는 쉽게 유지보수한다든지 융통성이 있다든지 확장할 수 있다든지 테스트가 용이하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 또 사용하는 입장, 운용하는 입장, 뭐 발주하는 입장 다 달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초기에 나왔던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 속성들인데요. 지금 IS하고는 요거는 조금 다르고 그 예, 책에도 지금 있지만 예, 이런 것들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라든지 뭐 리스폰스 타임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쉽게 재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지, 쉽게 다른 데 포팅할 수 있고 테스트 쉽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요소이고 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고 프로덕트를 수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는 어떤 요소들이 결정하느냐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어떤 성질들이에요. 이런 성질들이 이제 각각 품질 요소들을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매트릭이라는 걸 소개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주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런 측정하는 방법들을 보면 사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뭘 측정해서 그걸 수치화하는 그런 표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품질 요소 요 수준은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품질의 외부 관점이에요. 그리고 품질 기준 요거는 개발자 측면에서 보여지는 내부 관점입니다. 소스 코드에 다 드러나거나 아니면 문서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고 얘네들은 굉장히 개념이 크고 수준이 높아서 에, 그 외부의 그 측면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품질 요소들입니다. 자, 이게 지금 ISO 9116이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 지금 이런 것들이 ISO에서 얘기하는 그런 특성이에요. 예, 6가지. 기능성, 신뢰성, 사용 용이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IEEE 1061은 이제 이거는 미국, 에서 얘기하는 국제 전기전자 학회의 얘기인데 뭐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고 예,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결정하는 그런 특성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좀 소개하면 신뢰성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된 기능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리고 일관성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신뢰할 만하냐? 그럼 계속 정확하게 동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가공하는 결과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강인성. 예외적인 환경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끊어졌는데도 얘가 잘 리커버가 되는지, 데이터베이스가 백업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강인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성,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성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 다른 소프트웨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지, 요즘같이 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된 환경에서는 그런 자료의 호환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하고 잘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수리 또는 진화할 수 있는 성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 속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가능성이라는 거는, 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쉽게 다른 운영체제나 플랫폼으로 어, 전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확장이나 커스텀화 없이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성질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같은 쪽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굉장히 그런 개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를 우리가 웹 서비스로 어디다 딱 정해 놓고 그거를 그 디렉토리에다가 딱 그 등록시켜 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그 컴포넌트를 마치 뭐 플러그인 하듯이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듈성, 우리 그 설계할 때 배웠던 것처럼 그 잘 꼭 필요한 일만 딱 모듈화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그 서로 그 연결시켜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는지, 또 통합하고 조정이 쉬운지, 뭐 이런 것들이 품질에 대한 속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품질 속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 만족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소프트웨어 유형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 특성들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증권거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우리 증권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현재 가격 보고 거래가 체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기능성이라든지 신뢰성 엄청 중요하겠죠. 사용성도 엄청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일반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효율성은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1, 2분 늦는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뭐 주식의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또 새로운 종목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식성이라는 건 뭐 그렇게 우리가 메인 프레임에다가 하나 올리면 뭐 그렇게 그게 쉽게 다른데 이식한다든지 그런 필요는 없어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인베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요소들이 중요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기능성은 물론 뭐 필요하겠죠, 그죠? 신뢰성 필요한데 사용성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는 그 어디 시스템에 이렇게 탑재된 거니까 UI로 많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뭐 자동차에 있는 뭐 컨트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UI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성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리얼타임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시스템마다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QA 팀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떤 품질 요소 중에 우리는 이건 중요하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개발할 때도 신경 쓰고 개발한 후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은행 시스템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뭐 여기 휴대폰에서 뭐 간단하게 일정을 정리하는 뭐 그런 앱하고 따져보면 정확성이라든지 또는 신뢰성은 은행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그쪽에 QA팀이 훨씬 더 인원도 많을 거고, 관리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요즘에 자동차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압니까? 아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자동차 그 가격 전체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2, 30%는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그죠? 뭐 요즘 다 컨트롤러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자동차의 전장, 그것만 개발하는 회사가 또 현대 밑에도 또 현대 자회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항공기 같은 데는 어떨까요? 항공기. 그 안에도 무수한 뭐 자동차 못지않은 소프트웨어가 엄청 많거든요. 자동 항법 장치라든지 거의 뭐 예를 들면 보잉사 같은 데는 개발자 10명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테스트나 QA 쪽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품질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뭐 우리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MS 윈도우에서 만약 결함이 여러분도 뭐 하다가 계속 발견하면 리포트 할 건지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결함이 만약에 항공기 소프트웨어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중에 아마 항공기 탈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아마. 그만큼 품질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품질에 대한 투자와 품질에 대한 계획과 활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MS에서 테스트 엔지니어가 뭐 10명 중에 한 4명이라고 그러면 보잉이나 뭐 그런 에어포스 같은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10명 중에 거의 6, 7명이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테스트 엔지니어입니다. 알겠죠? 자, 거기까지가 품질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질문?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성적을 내는데 성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를 딱 숫자 하나로 측정하는 거죠. 그게 다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그죠? 나가보면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 밑에 깔려있는 그거 못지않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우리가, 음, 똑같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 33분인데, 네,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오늘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발표 순서를 정하는 그런 추첨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에 할 테니까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특히 프로젝트 리더는 잘 좀 이 경청을 하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여러분은 뭐 추첨할 때 뽑으라고 그럴 때 잘 뽑으세요. 자, 질문. 네, 질문 없나요? 자, 그럼 품질 관리, 요게 이제 QA팀이 하는 본격적인 활동인데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크게 보면 프로세스와 표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QA팀이 하는 활동. 네, 그 중에 이제 이 프로세스와 표준을 정하는 일은 그 회사의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또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어떤 문서를 낸다 그러면 문서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뭐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정하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프레임워크대로 실제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이 진행될 때 품질 보증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인스펙션이라든지 테스팅이라든지 매트릭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팀을 교육하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리뷰입니다, 리뷰. 예, 조금 이따 우리가 인스펙션이라는 걸 할 텐데, 그 개발팀이 어떤 결과물을 뭐 문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소스 코드를 개발해서 릴리스한다든지 이럴 때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개선은 예전에 우리 이 두 번째 시간에 그, 그 각각 회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절차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이 절차가 우리 몸에 맞는 우리 회사에 적합한 건지 효율적인지 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QA를 하려면 소프트웨어 많이 개발해 봐야 되고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대학원 졸업생 중에 삼성에 가서 이게 이제 걔네들이 SEPG라고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인데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뭐 그 하여튼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조직은 대개 이제 관리적 활동이 많고요. 개발 조직이 그 방법론이라든지 결과물을 잘 내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적인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거는 이제 퀄리티와 관련되는 것들을 뭐 프로세스를 정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 이외에 우리가 QA 팀이 있는데요. 이 QA 팀은 직급이 어느 회사마다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관리자 못지않은 그런 이 프로젝트 매니저 PM보다는 훨씬 더 직급이 높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 개발팀들한테 뭔가 지시를 내리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같은 동급이라고 그러면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말도 잘 안 듣고. 그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제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팀보다는 조금 더 직급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세스와 표준을 잘 정의하는 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우리 회사는 이런 절차로 할 거야.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측정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QA팀이 있고 큰 기업은 이런 걸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알려주는데 작은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거야, 아마. 특히 요즘은 이 소프트웨어 인력이 거의 없는 데서 어, 그 하드웨어 하던 분들이 코딩하면서 이런 거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특히 컨트롤러 만든다든지 뭐 조선 쪽이라든지 기계 쪽이라든지 이런 데 그 전공이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닌데 프로그램 하다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로 가서도 할 일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각 단계마다 품질 보증팀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죠? 요구 분석이 끝났다. 그 SR에서 검토하고 뭐 여러 가지 매트릭을 하고 프로토타임이 있다면 그걸 뭐 검토한다든지 그런 일들. 그다음에 설계했다면 설계를 인스펙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트릭을 내고 그다음에 그런 모델이 있다면 그게 실제 맞는지 각각 모델들이 서로 그 모순점이 없는지 체킹하고 이런 일들. 그다음에 코드 구현할 때는 코드를 리뷰한다든지 뭐 정적 분석한다든지 요즘은 보안 쪽에 그 어떤 보안 결함이 있는지 그 취약점이 없는지를 체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통합하는 일들 뭐 이런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때는 뭐 이런 운영 유지 보수 관련된 일도 있는데 QA 팀이 결국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암행어사라는 개념이 있죠. 어, 그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가서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처럼 개발자들이 사실 잘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품질 보증 활동은 주로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는 품질에 대한 계획, 초반에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서 쓸 때 품질 보증 활동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는 이 계획 대비해서 잘 실행하고 있는지, 뭐 결함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또 뭐 테스팅 얼마나 했는지, 리뷰했을 때 그 이슈가 몇 개나 나오는지, 그게 오픈 이슈가 몇 개 있고, 클로즈 된 게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추적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게 된다. 예, 그래서 그 품질 보증할 때의 어떤 계획은 프로젝트 초기에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뭐 어떻게 관리하고 조직하고, 어떤 문서를 내고, 또 어떻게 검토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도구를 써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품질 보증 계획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IEEE에 있는 어떤 스탠다드로 나와 있는 그런 목차입니다. 예,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할 때는, 계획대로 실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 품질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프로세스에 관한 매트릭도 있고, 프로덕트 자체에 대한 매트릭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강의가 끝나면 매 학기마다 뭐 내려는 게 있거든요. 공학인증센터에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강의를 개선했고 학생들의 요구를 어떤 걸 받아들여서 어떤 데 수정을 했고 계속 이게 계속 지속적인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사실은 공학 인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거기까지 질문 있나요, 혹시? 예, 43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 그 품질 보증 작업 중에 뭐 여러 가지 테스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인스펙션이라는 게 굉장히 그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결함을 발견해내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토 작업이에요. 검토 작업. 그러니까 개발팀이 해온 거를 예를 들면 요구 분석을 해왔다. 그럼 그걸 검토하고 설계를 해왔다.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그죠? 그다음에 테스팅 같은 거는 뭐 그 테스트한 결과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릴리스 설치하고 릴리스할 때는 그 릴리스하고 뭐 설치한 그 후에 그 결과를 검토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근데 그 검토하는 작업이 그냥 뭐 한 사람이 그냥 그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과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들 뭐 혹시 자가용 뭐 자기 차나 뭐 자기 집 차를 그 정기 점검하는데 그러니까 그 왜 자동차가 뭐 새 차면은 뭐 몇 년에 4년인가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뭐 헌차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정기 점검 받는 게 있거든요. 정기 점검 받는 데 보면 이렇게 쫙 체크리스트들이 있죠. 그죠? 뭐 엔진 오일이 새지 않느냐, 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느냐, 뭐 헤드라이트가 뭐 이게 각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인스펙션 할 때는 분명히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류나 변칙, 표준이나 관례에 부적합한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 보는 작업. 그래서 이제, 어,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교육은 뭐냐면, 이제 개발팀이 어떤 그 개발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인스펙션해서 할 때 보지만, 미리 좀 사전 설명을 하는 거면, 그러니까 뭐 설계가 나왔다. 설계를 우리가 문서를 봐도 알지만, 그거를 설계를 한 사람한테 미리 브리핑을 좀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 실제 인스펙션 회의를 해요. 이 회의하는 과정에는 그 인스펙션 한 거를 다 가져와서 미리 이제 인스펙션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서로 맞춰보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함이 발견되면 그거를 수정하라고 통보하고 그거에 후속 조치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인스펙션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 찾아보면 QA 활동에 뭐 코딩 단계 인스펙션 리스트 또 뭐 설계 단계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다 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10장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예, 좀 여기서 그냥 스탑 해야 되겠네요. 자, 질문.